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 5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총 36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총 횟수는 3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일일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급감하면서 7월 4일까지 성인 인구 70%에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며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최소 10조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협상하고 있는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395명, 사망자는 614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07명, 사망자는 33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09명, 사망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97명,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 5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 36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건물이 전소되면서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께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인근 포트리 허드슨 테라스와 머틀 애비뉴 인근에 있는 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2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전체로 번졌고 소방관들은 화씨 90도가 넘는 더운 날씨 탓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불길은 아파트 전체를 태운 뒤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께나 잡혔습니다. 화재로 포트리는 물론 인근 타운들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수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계속했고 주변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주변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36세대로 한인 거주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에 따르면 다행히 화재로 인해 다친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범죄 관련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와 적십자는 화재로 집을 잃은 약 12가정에게 호텔을 제공했고 다른 가정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 당시 설립한 펀드를 통해 이재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총 횟수는 3억 회를 돌파했지만 그만큼 맞을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다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급감하면서 7월 4일까지 성인 인구 70%에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6일 기준 미 전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총 횟수는 3억 회를 돌파했지만 일주일 동안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0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일평균 접종 횟수가 340만 건이던 4월 중순과 비교하면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접종률이 가장 높았던 때와 비교하면 전체 주에서는 최소 3분의 2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특히 남부와 중서부 지방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유타, 오클라호마,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12개 주의 백신 접종 건수는 주민 10,000명당 매일 15건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선 지난주 인구 10,000명당 매일 약 4명 정도만 백신을 맞았습니다. 반면 동부와 서부 13개 주에선 이미 성인 인구의 70%가 최소 1회 접종까지 마쳤고 60% 이상이 접종했습니다. 성인 70% 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워싱턴 DC와 15개 주입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각 주정부들은 백신 로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백신을 가져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필요가 있다며 7월 4일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분을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8천만 회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힐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게 잉여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한 계획이 공중보건 및 인권운동가들로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2,500만 회분에 대한 전 세계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최소 8천만 회분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올 여름 말엔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성인의 63.5%가 1회 이상 접종했고 52.8%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전 세계 60여 개 국가는 아직 코백스를 통한 백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잉여 백신이 생긴 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수도 국가는 단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여는 반가운 일이지만 백신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경 없는 의사화는 우리가 미국의 백신 지원을 세 발의 피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이 12억 회분의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지만 미국의 인구는 3억 3,200만 명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한 행사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며 이미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최소 10조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은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배상금과 책임을 요구할 때가 왔다며 중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가 한 목소리로 중국에 최소 10조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며 피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모든 국가가 중국과의 채무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과 관련해 중앙정보국 등 정보당국에 90일간의 재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지난 3일 중국이 병에 걸렸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과 박쥐동굴 출입 광부들의 의료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어제 질 바이든 여사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함께 뉴욕시 할렘에 있는 교회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방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 킬스텐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과 함께 뉴욕시 할렘 에비시니언 침례교회의 지하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뉴욕 시내의 흑인들과 히스패닉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백신 접종소를 만들고 그들을 위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백신을 맞고 있는 한 10대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14살이라고 대답하자 14살이라면 우리가 정말 원하던 바로 그 나이라며 12세가 넘는 청소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에비시니언 침례교회는 전부터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정치 인사들이 자주 들리는 명소입니다. 지난 2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배우 시슬리 타이슨의 추도식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협상하고 있는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은 어제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인프라 법안 협상 진행과 관련해 하원이 9일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의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시한 2조 3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두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줄이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또 9,280억 달러 규모로 줄인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30일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은 6월 7일 공화당이 의회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겐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협상 시한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우리가 들었다시피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당적인 방법으로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게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히고 공화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례를 배제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 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입니다. 현재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대한민국 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 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에 요구되는 지문과 사진 등 생체인식 등록 절차가 심각한 적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 업무가 지연되면서 일부 이민 서류에 한해서는 지문 등 등록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2023년 5월까지 일부 이민 서류에 한해 생체인식 등록 절차를 면제하는 등 적체 서류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적체가 심각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가운데 체류신분 연장, 변경 신청서 접수자에 한해서 생체인식 등록 절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및 주재원 비자의 직계가족들이나 투자비자 신청자 및 직계가족들이 대상입니다. 생체인식 등록 절차는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서류 신청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서명을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비자나 영주권 카드 발급 전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청자의 범죄 기록 등을 조회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이민서비스국이 산하지부 사무실과 서비스 지원센터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생체인식 등록 예약도 중단됐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여파로 올해 들어 생체인식 등록을 기다리는 이민서류 신청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생체인식 등록 절차가 해소되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들 서류 신청자 외에도 노동허가서 등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 서류 수속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오는 7월 20일 첫 유인 우주선을 띄웁니다. 베이조스는 이 탄도비행 우주선에 동생 마크와 함께 실제로 탑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200조 원의 세계 제1부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사업체 블루 오리진을 설립한 이후 첫 사업 프로젝트로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 발사돼 지구 궤도 순항 이전 단계인 우주 탄도비행 관광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베이조스는 4년 전부터 뉴 셰퍼드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무인으로 실험해왔고 10여 차례 실험 끝에 올 7월 20일 첫 유인 우주선을 띄울 방침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6명이 타는 우주선에 7월 첫 탑승객을 위해 경매에 나섰고 136개국에서 5,600명이 응찰했고 탑승자가 결정됐지만 최고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베이조스는 지난 7일 6자리 중 2자리에 동생 마크와 함께 실제로 탑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두 번째 우주 관광선의 탑승객 경매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최고가가 $280만 달러라고 선전했습니다.
탄도비행은 지구 상공 100km 위 하늘을 향해 총알같이 직진한 뒤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처럼 지구 궤도를 순항 비행하지 않고 10여 분 뒤 다시 낙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루 오리지널 뉴 셰퍼드 관광 우주선은 텍사스에서 발사되며 10여 분의 우주공간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낙하산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 씨에 대해 총 27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총 83만 5천 달러의 부당 이익에 대해서 몰수형을 명령했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강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년여에 걸쳐 모기지를 내지 못해 압류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의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서류 조작 등으로 고의로 부동산의 가치를 낮추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3일 백신 접종 카드나 백신 여권을 위조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백신의 진실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47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기를 목적으로 접종 카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도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위조된 문서를 통해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의료기술업체 킨사가 뉴욕시 소재 초등학교에 스마트 체온계 1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하고 그 결과를 현지 보건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나 독감, 기타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조기에 경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킨사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체온계를 만든 의료기술 업체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알아채기 몇 주 전부터 계절성 독감 확산을 감지해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강타했을 때에도 사망률이 급증하기 18일 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체온이 치솟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주말 밤 10시부터 야간 출입 금지를 실시한 맨하튼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단속 경찰관들과 충돌한 2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공원 안에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8명의 경찰관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니치 빌리지 한복판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은 각종 시위와 추모식 등의 장소로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이 심야 소음과 마약 사용 등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해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마다 10시부터 통행이 금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겠고 오후부터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밤 한때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